안녕하세요. 20년 경력의 중학교 과학교사입니다. 그러면 영재고를 준비하면서 놓치고 있는 부분, 즉 학원에서는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이야기해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재고를 준비해서 합격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그 하나의 길만이 정답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영재고나 과학고를 나와도 스카이 대학을 못 가면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재고를 떨어져도 일반고에서 잘 준비해서 스카이 대학에 입학하면 성공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영재고를 준비하면서 다른 부분은 준비하지 못한 기회비용으로 영재고를 가지 못했을 때 겪을 수 있는 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아이들에게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공부해서 최종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영재고 입시학원을 다니기 시작하면 요즘은 K모를 꼭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부분은 예전보다는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대체로 수원을 한 다음에 대수, 기하, 정수, 조합 이런 순서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대수학과 기하는 중등 과정에서도 고등 부분에서도 좀 연계가 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고등 과정에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욱 문제인 것은 정수와 조합이에요. 여기 있는 건 대학에 있는 부분까지 들어가게 되고 실제 고등학교에 있어서는 이 정도는 다루지 않는다는 거죠. 고등학교 범위를 벗어난 범위까지 공부하게 되면서 나중에 만약에 영재고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좀 지나친 범위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아이들이 이 어려운 수학을 공부하느라 들였던 시간을 오히려 낭비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과학의 경우에는 물화생지 중에서 일반 물리, 일반 화학 이런 것까지 손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일반 물리와 일반 화학은 대학 과정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영재고를 합격한다면 금상첨화겠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면 영재고를 준비하다가 떨어진 아이들이 자사고, 특목고, 일반고를 가기 위해서 탄탄하게 국영수를 준비한 그 친구들과 함께 내신과 수능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친구들이 중학교 때 탄탄하게 공부한 시간까지 생각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때와는 다르게 요즘 고등학교는 내신 준비하랴, 수행하랴, 동아리 활동하랴 할 게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고등학교 진학하기 전에 아이들이 국영수에 힘들어하지 않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국영수에 공부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서 국영수 성적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놓고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재고를 준비한 학생들이 영재고를 가지 못하고 일반 고등학교를 가거나 자사고, 특목고로 가게 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수학과 과학은 당연히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재고 준비를 위해서 워낙 방대한 양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수학과 과학이 내신과 수능에서 벗어난 너무 많은 범위를 했고 일단 영재고를 준비하기로 한 이상 그 방향으로 집중을 해야 하니 그렇게 안 할 수도 없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에 다른 아이들은 국영수의 준비가 탄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고등학교에 가서 영재고를 준비했던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고2나 고3이 되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국어와 영어 부분에서 준비가 잘 안 되어 있다면 이렇게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최상위권을 찍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하는 것은 영재고 준비반 학원에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만 너무 전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입 전형에 잘 맞춰서 준비한 아이들이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하늘의 별 따기 같은 영재고라는 스펙조차도 대입 전형에서는 크게 메리트가 없으니까 이 영재고를 준비하는 시간 대비 여러분들은 전략을 잘 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종 목적은 영재고가 아니라 스카이 대학일 수 있는데 여러분이 가려는 그 대학의 특성을 먼저 아시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녀의 수준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무작정 영재고와 경시를 준비하다가
정작 이 친구가 수능과 수시에서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었는데 놓치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학원에서는 합자 수와 진도에만 급급해서 그쪽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 자녀에게 큰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재고를 준비할 때 어느 영재고를 선택해야 될지 이 부분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재고를 합격하게 되면 무엇보다 좋은 것이죠. 현대 고교 과정과 많이 벗어난 난이도 있는 과목을 하려면 정말 우리 아이가 어느 쪽이 더 맞는지, 시간 대비 어떤 게 더 효과적인지 다시 한번 두들겨 보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상처받지 않고 길게 보고 더욱 효율적으로 희망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어려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부담감이 낮은 내신 공부로 공부를 시작하게 된다면 영재고 공부까지 꾸준히 계속해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공부가 너무 안 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최종 목적인 스카이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계획을 다시 한번 해보시고 대학에 맞는 준비해 가시길 바랍니다. 어렵더라도 끝까지 꾸준히 한다면 영재고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도 영재고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